지난 20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있었고 홍장원이 증인으로 다시 출석했습니다. 당연히도 수많은 설전이 오고 갔는데요. 이번 법정에서 윤석열 측의 억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홍장원은 완벽한 논리로 이를 박살내며 윤석열의 숨통을 옥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맞부딪힌 것은 말의 실체였는데요. 홍장원은 이전부터 주장했던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를 지원해. 인력이면 인력, 자금이면 자금, 무조건 도와. 라는 발언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6명의 체포조 명단을 적어뒀다는 기존의 증언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측에서는 기싸움을 거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먼저 홍장원 증언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려 했는데요. 이 특활비 예산을 원래 짜놓은 곳으로 배정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방첩사에 좀 더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냥 돈 빼서 막바로 줄 수 있습니까? 그건 기조실장한테 물어봐야 될 사안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원장한테 보고해야 될 사안이죠. 그럼요. 그리고 인력이라고 하는 것도 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인력과 자금을 지원해주라고 한다고 즉시 또는 뭐 다음 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저한테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네네. 대통령이 방첩사에 인력과 자금을 지원하라 한다고 해서 즉시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 국정원장에 보고해야 할 사항 아니냐. 이러한 발언을 통해 윤석열은 전화 자체가 계엄 선포랑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홍장원의 단 한마디로 윤석열의 주장은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에 윤석열은 간첩 중에 간첩이 반국가 단체 아니냐 라며 싹 다 잡아들이라는 대상은 간첩이었다며 물타기를 하려 했습니다. 누굴 잡아들이라고 하신 겁니까? 간첩이라는 말도 안 썼고 예, 그럼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겁니까? 반국가단체라는 말도 안 썼는데 예. 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고 네. 증인은 내가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 이어서 53분의 통화가 끝난 다음에 58분과 23시 06분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홍장원의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는 아니지 않냐 라는 단호한 반박은 그 해명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이미 대상이 뚜렷하게 호명된 이상 간첩을 말한 것이라는 사후적인 해석은 설득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윤석열은 간첩을 지칭했다라는 해석과 격려 차원이었다 취지를 유지했는데요. 이러한 취지는 결국 모순에 부딪혔습니다. 간첩 검거를 말한 것이라면 왜 정치인이 등장했는지, 격려였다면 왜 즉시 실행 가능한 작전 지원을 상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점에 대한 해명은 일절 없었다는 것이 윤석열의 주장이 거짓임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윤석열은 홍장원이 계엄 선포 전 술자리를 가졌던 점을 지적하며 기억이 불분명한 것 아니냐 따지고 홍장원이 계엄 임무를 받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핑계로 이어갔는데요. 증인 당시 술이 많이 돼서 대통령과의 통화를 잘 기억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당황도 많이 하고.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술이 만취가 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취가 됐길래 대통령이 얘기한 걸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 옆에 보좌관도 있고 운전원도 다 있어서 다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술이 다 취해서 대통령의 말을 기억하지 못한 리가 있는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대통령 전화 처음 받았다.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할 일이 없다라고 증언하신 게 맞죠? 네. 네. 그러면은 대통령은 왜 증인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앞에 국정원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국정원장이 국내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증인에게 전화를 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전화 거신 분한테 물어봐야지. 홍장원은 이러한 억지에도 당당하게 모두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억력 테스트라고 부를 정도의 윤석열 측의 추태에도 이를 잘 방어해낸 홍장원은 메모지의 형태, 통화 흐름, 지시의 맥락, 명단의 성격을 일관되게 설명하며 초현실적 상황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기억하는 편 아니냐 라는 답변까지 했는데요. 특히나 핵심은 기억의 세부사항이 아니라 실명 명단과 지시의 존재라는 구조적 정황입니다.
여기서 논점은 정확히 몇 분에 어떤 순서로 전화했는가 보다 누가 어떤 내용의 결심을 내리고 어떤 실행을 상정했는가입니다. 한편 윤석열은 또 다른 축의 논리를 세우려고 했는데요. 자신이 법률가 출신이기에 불법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는 자기 정당화와 여인형이 위치 추적 같은 수사에 ABC도 모르는 요구를 했다는 부하 폄하, 그리고 이로 인한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는 책임 회피의 논리였습니다. 이에 홍장원은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건 아니죠 라며 윤석열에게 일침을 날렸는데요. 이 한마디는 지휘 감독 책임의 본질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계엄 하에 국가 폭력은 윗선의 결심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이 말하는 법률가적 양심과 현장에서 포착된 명단, 지원 지시의 구체성 사이의 간극은 책임 회피의 프레임으로는 메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홍장원의 반박에 윤석열은 열받았는지 끝까지 추태를 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거를 다 참고로 해서 보면은 네. 증인이 만약에 해임되지 않고 네. 1차장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네. 그래도 이렇게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까? 증인은? 제가 보기엔 1차장 자리에는 이미 12월 6일 날 그 피고인께서 다르게 말씀하셨지만 조태용 원장이 계속 차장실 유지하라고 했고 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12월 5일 오후에 해임 통보를 안 받았다면 그래도 이렇게 그 이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 국정원 비화폰도 막 이렇게 오픈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본인은? 방금 대답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대답 안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드리시고 싶은 말이 있긴 합니다. 증인이 해임되지 않고 1차장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래도 이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가? 자기에게 잘린 복수심에 이러한 증언을 한다는 윤석열의 졸렬한 최후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장원은 이미 12월 6일에 조태용 원장이 계속 차장직을 유지하라고 했다 라며 이번 상황 자체가 인사와는 무관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윤석열에게 방금 대답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대답 안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긴 하다. 라며 마지막 예우를 지키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번 재판의 설전의 정점은 말 바꾸기가 아니라 정치적 실체였습니다. 윤석열은 간첩 반국가 단체라는 단어로 문장을 갈아 끼우려 했지만 홍장원의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는 아니지 않냐 한마디에 격침당했는데요. 또한 실명 명단과 현장의 지시가 합쳐진 구조 속에서 법률가 출신이라 불법 지시를 할 리 없다는 자기 확언 또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법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의 무게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의 억지라는 감정의 무게추는 결국 홍장원의 논리라는 무게추에 비해 가벼웠고 천칭을 움직이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답은 기록과 증거 그리고 재판부의 법리 위에 놓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억지가 아니라 사실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단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증인 당시에 이제 어쨌든 뭐 피고인으로부터 뭐 전화가 왔었다는 얘기를 보좌관으로부터 듣고 이제 그 증인이 이제 콜백 개념의 전화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셨잖아요. 네. 이동을 할 때 증인의 뭐 운전관을 불러서 이동을 하셨죠. 네. 예. 근데 그 운전관 진술에 의하면은 증인이 술을 마셔서 운전을 못 하니까 데리러 오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증인 술 한 잔도 안 마신 게 맞습니까? 뭘 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운전기사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술을 먹어서 운전을 못 하니까 데리러 오라는 말이 앞뒤가 맞나요? 그렇죠. 또 하나는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 술 먹은 거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있어서 우연한 기회에 당시 그때 운전을 담당했던 저희 운전원에게 물어봤는데 그때 직접 합법으로 말하면 차장님 그때 차에 타실 때 전혀 술 냄새가 안 났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증인 지금 진술하신 거는 몽중원으로 갈 때도 운전관이 그러니까 증인 표현에 의하면 수행관인 것 같은데 수행관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갔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국정원 방향으로 또는 이제 증인이 진술하는 호텔까지 이동을 할 때도 수행관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통상 수행관이라고 하진 않고요. 예. 점단 운전관이라고 운전관, 하죠. 예. 예. 운전관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렇게 이동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운전관은 당시 그
식사 장소에 대기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식사 장소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장소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 예. 그 진술 좀 제시하고 물을게요. 저희 그 운전관 이름 신모 씨죠? 예, 신모 씨입니다. 예. 네, 좀 전에 이름 부분은 저 삐 처리하겠습니다. 중계에 대해서는. 2371면 예.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사경청 무기론 증거 순번 130번입니다. 예, 그 신모 운전관이 이 증인과 통화한 내용인데요. 홍정원 차장님은 그날 뭐 청담동이겠죠. 청담동 위치한 식당에 제가 알지 못하는 저녁 만찬 행사가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강남 일대에서 볼 일을 보고 있었다. 거기서 대기한 것도 아니고요. 차장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 술을 마셨는데 사무실로 데려다 줄 수 있느냐고 저에게 여쭤보셨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는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수사보고서 여기 내용인데 술을 마셨는데라고 어디 있습니까? 술을 마셨는데 저를 사무실로 그럼 데려다 혹시 줄 수 술을 있는 안 마셨으면은 운전원이 사무실로 데려다 줄 수 없나요? 아니 예. 그럼 우리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사실 대통령의 통화가 왔는데 증인이 그걸 미스한 거잖아요. 못 받은 거잖아요. 급하단 말이에요. 빨리 비아폰 있는 곳으로 가서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이 못 간 이유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증인이 바로 운전을 못하고 아니 지금 그저 제가 자동차를 옆에다 둔 게 아니라 본인이 운전해서 예, 윤곽근 변호사님. 윤곽근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증인에게 묻는 것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운전관이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운전관이 거짓말을 하는 거냐, 증인이 잘못 기억을 하는 거냐를 묻는 겁니다. 이게 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그 전의 문제고 이 사실관계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글쎄 조금 좀 뭐 신모 씨가 저렇게 진술을 하셨다고 하니 뭐 네. 제 이야기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네.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 그 식당에는 증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갖고 왔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차량 안 갖고 왔어요? 아닙니다. 당시 그 잘 생각해 보세요. 운전원이 할당돼 있는 관용 차량을 타고 갔습니다. 예, 계속 물을게요. 근데 하여튼 운전관은 증인이 이렇게 술을 마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인 진술로도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증인이 뭐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를 별도로 하고 술을 곁들인 네. 저녁 식사를 한 것은 맞죠. 네. 헌재 증언에서도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고 증언을 하셨어요. 예. 국정원 1차장인 증인도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관련 첩보도 전혀 없었던 것이죠. 네. 증인이 국정원에서 몽중원 식당까지 이동할 때는 무엇을 타고 갔나요? 방금 그 차량 그 신모 씨가 운전하는 그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증인은 국정원 1차장이 수행 보좌관이 없나요?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저는 그 야간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보좌관은 굳이 동반하지 않고 그냥 차량만 이용해서 이동했습니다. 당시에는 수행 보좌관이 동행하지 않았나요? 네. 당시 정부 비아폰은 어떻게 했나요? 정부 비아폰과 원내 비아폰은 차장실에 반납했습니다. 당시 저녁에요? 퇴근하면서. 중국 출장은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중국 출장 전날인 당일에 비아폰을 증인과 멀리 떨어진 곳에 두고 다녀도 되는 것인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집에서 공항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퇴근할 때 핸드폰을 반납을 한 것이죠. 보안폰을 반납하신 한 것이죠. 그 공항에서 집에서부터 공항으로 갈 때 네. 수행원이
수행 보좌관이 수행하지 않습니까? 통상은 그런데 저는 그 공식적인 일정을 제외하고는 굳이 수행보관까지 동반해서 이동하진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중국에. 공식적인 일정으로 중국에 가시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일정이 그냥 아니라. 공식적인 일정이긴 하지만 네. 그냥 공항에 가는데 누가 이렇게 뭐 데려다주고 그래야 됩니까? 그 신모 씨가 차량을 가져와서 저를 공항까지 이동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뭐 공항까지 따라 나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1차장이 공무를 위해서 공항을 가는데 보좌관이 안 갔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평상시에도 그러세요? 평상시에도 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뭐 굳이 수행 부관까지 데리고 다니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비아폰을 그때 보좌관을 통해서 네. 아니 운전관을 통해서 보좌관에게 전달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전날에 보좌관에 맡겨두신 거죠? 보좌관에 맡긴 게 아니라 차장실에 반납한 건데 그건 규정상 그렇습니다. 원래 출장하기 하루 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의 보안 물품들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그러면 증인이 6시부터 그 다음날 몇 시에 출국하시는 거였나요? 오전에 아침 일찍이요. 아침 일찍이요? 그때까지는 차장실에 있는 보좌관들이 대신 상황 대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상황 대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아서 저한테 예, 통보가 근데 온 거 아닙니까? 보- 그래서 비아폰- 그런 상황에서의 그 통신 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예. 누가 뭘 갖고 있다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증인이 20시경 대통령이 증인에게 발신한 전화를 그와 같이 증인이 비아폰을 보좌관에게 맡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보좌관이 대신 전화를 받았죠. 네. 예. 증인은 대통령이 증인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몇 시 몇 분에 누구로부터 들었나요? 다시 한번요. 증인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몇 시 몇 분에 예, 대통령부터 전화 받은 보좌관이 전화를 받자마자 즉시 저에게 제 예. 개인 폰으로 연락을 주었습니다. 예. 증인 특검 주신문에서 20시 2분경 보좌관이 증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상황을 설명한 것이 맞는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을 했는데 20시 2분경이라는 구체적 시각이 증인의 기억에 있는 것입니까? 뭐 1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국정원 1차장이었던 증인의 보좌관은 몇 명이었나요? 3명보다 많습니다. 솔직히 증인이 대통령 전화를 미스해서 당황을 좀 하셨죠. 네? 대통령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받지 못해서 당황하셨죠. 예,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하신 건가요? 아니 대통령이 전화했는데 받지 못하면 당황하죠. 예. 그리고 비아폰을 근처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청담동에서부터 내곡동으로 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예? 그 전화를 빨리 확보해서 리턴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이 당황하신 거죠. 그런 면도 있네요. 예.